여러분 안녕하세요. 설화면자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우 매크로의 기본 개념을 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이 댓글로 이 영상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셔서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은 정술 중심으로 영상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렇게 와우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것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쉽게 가르쳐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제 올리게 됐고요. 다른 영상들도 있으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크로란 무엇이냐? 매크로란 그 와우 플레이를 도와주는 코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시 갓겜입니다. 코딩을 그 게임에 접목을 했다. 그 굉장히 뭐 20년 전만 해도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진짜 머리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할까? 근데 결국 사람들이 이걸 다 하게 되었죠. 지금 보면은 뭐 위코어라든가 뭐 에이드온이라든가 뭔가 접속하고 나면은 파티원들이 다 그걸 하라고 해요. 뭐 세게 고단을 가든 공격대 레이드를 가든 매크로 설치 매크로 알려드릴게요. 뭐 위코어 보내드릴게요. 뭐 에드온은 이거 있어야 되고요. 다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 세 가지가 정말 와우에 플레이하는 데 필수적인 게 됐고 이 매크로가 원래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에드온이나 뭐 위코어 그거는 나중에 나온 거고 매크로가 진짜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매크로가 정말 좋은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것도 조금씩 진화가 되고 바뀌었습니다. 뭐 요새 나오는 거하고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이제 복귀자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좀 매크로가 과거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옛날 매크로도 물론 작동을 하긴 합니다. 근데 요새 이제 한글화가 되었다는 것도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음, 명령어가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업데이트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이제 영상을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면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목차로 잡은 게 매크로의 필요성이다. 이게 왜 구체적으로 매크로가 왜 필요할까? 나는 굳이 안 깔아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굳이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할 텐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매크로가 왜 필요하게 되냐면 단축키가 이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와우는 이제 단축키를 지금 제가 36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줄여야 되고 이게 만약에 장신구랑 스킬이랑 뭐 자연의 신속함 이런 거 즉시 시전기를 하나씩 다 깔아놓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순차적으로 눌러야 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누르려면은. 근데 그게 또 하나 누르는데 0.5초씩 걸리거든요. 인간적으로 누르려면은. 근데 그거를 한 방에 이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3개 정도의 장신구를 합치게 되면은 물론 이제 가능하다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은 적어도 1초 가까이는 그걸로 세이브가 되는 거죠. 시간상으로도. 그리고 물론 이제 단축키도 이제 다 합쳐지게 되기 때문에 3개 누려야 될 거를 하나의 단축키로 합쳐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확한 타겟이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와우 스킬 중에 모든 클래스가 해당되는 건 아닌데 어떤 클래스들은 적하고 아군의 타겟이 적용이 다르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한테는 데미지를 주고 아군한테는 힐을 주고 이런 스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약간 정말 삐꾸 같은 스킬이긴 한데 정말 좋은 스킬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따가 예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신기 같은 경우에 신성 충격이라는 게 아군한테 힐이 들어가고 적한테는 딜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좋습니다. 왜냐면은 힐이 남을 때는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신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럴 때 이게 매크로를 설정 안 해놓으면은 그게 막 자기한테 시전이 힐이 들어가기도 하고 아군한테 그냥 힐이 계속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딜을 넣고 싶은데 딜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매크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쐭기 고단이라든가 아니면은 투기장이라든가 레이드도 이제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레이드에서도 위코어라 관련된 또 매크로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공대장이 이렇게 시켰을 때 매크로를 정확하게 뭐 작성할 줄 모른다면은 아마 당황하겠죠. 예를 들면 트라이를 뭐 한두 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 매크로 없이는 깰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매크로를 설치하는 방법, 자기가 작성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네임드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매크로에 대한 개념도 잡고 일단은 해야 될 건데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예제들은 되게 쉬운 것들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초보자라는 뭐 가정 또는 복귀자라는 가정이라서 복귀를 하셨는데 이제 잊어먹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하시고 나중에 이제 좀 더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응용되는 부분들은 뭐 사이트를 찾아보시든지 특히 저는 이제 나무위키 같은 데 가면은 총 망라가 돼 있어요. 모든 이제 명령어에 대한 망라가 돼 있다. 그래서 그거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적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급선무는 이걸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이제 등록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필수 명령 매크로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일단은 이따가 이제 제가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건데 필수로 뭐가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이제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수 매크로 명령어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쇼 툴팁은 거의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쇼 툴팁을 안 쓰고 하셔도 되는데 툴팁이 이렇게 우측 하단에 그 스킬에 대한 설명이 쭉 길게 나오는데 이 쇼로 짧게를 해버리면 사술 이렇게 딱 이렇게 스킬 이름만 딱 뜨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용을 보고 싶어도 그럼 스킬창 열고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툴팁까지 표시를 한다. 그게 이제 슈 툴팁입니다. 그래서 슈 툴팁을 여기 이제 앞에다가 다 붙여 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기 화염 충격에서 명령어 매크로 명령 입력란에다가 쇼 툴팁 한 칸 띄고 화염 띄고 충격 이렇게 첫 줄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갈 명령어들이 이제 시전 슬래시하고 시전하고 스킬명 그다음에 슬래시하고 사용 그다음에 마우스 오버 뭐 커서 이런 부분은 여기 알트를 넣고 이제 마우스 오버 알트를 넣고 커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매크로의 요소하고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매크로 만드는 법을 이제 다음으로 준비를 해서 요걸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들어가서 이름을 쓰고 명령어를 하고 저장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 틀입니다. 근데 명령어는 오타 띄어쓰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하나라도 틀리면은 작동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왜 안 될까? 왜 매크로가 안 될까 하면은 이게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정확한 명칭이 틀린 겁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Shift 좌클릭을 하면은 여기다가 커서 올려놓고 Shift 좌클릭을 하면은 그 철자 우리가 말하는 한글 철자나 영어 철자가 틀리지 않고 옮겨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매크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두 개 정도는 이제 만드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제 찾아보고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그래도 한번 지금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충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대지 충격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해서 대지 충격을 이제 적 대상을 마우스 오버로 때리는 그런 매크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C 한번 누르고 매크로 설정. 여기까지는 당연히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공통 매크로하고 이제 전용 매크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공통 매크로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복귀한 분들 알겠지만 요까지밖에 원래 안 됐었는데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 직업이 쓸 수 있는 공통 매크로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캐릭터별로 넣을 수 있는 전용 매크로란이 있습니다. 거기도 여기가 좀 늘어났죠. 그러면은 제가 전용 매크로란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충격은 정술 전용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렵잖아요. 막 뭐가 글씨가 있고 막 여기가 있고 하니까 뭘 눌러야 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 차분하게 만들기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여기에 또 복잡한 게 막 떠가지고 이제 눈이 막 부시고 막 어질어질합니다. 근데 매크로 이름 쓰라고 이제 커서가 갔으니까 여기다가 대충, 대지 충격이니까 대충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이제 누르면은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크로 명령 입력 란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뭐 이름을 나중에 변경하고 싶으면 처음에는 대충 지었다가 대충을 뭐 대지충으로 하든, 근데 어차피 세자 이상 안 나와요. 근데 대지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표시가 이제 여기에 올려 보면은 대 뭐 이렇게 점점점 나와 버리니까 그렇게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줄여서 대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대충이라고 표시하겠죠. 밑에 보면. 그리고 아까 이어서 이제 매크로 명령 입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게 쇼 툴집이죠. 샵 먼저 하고 띄어쓰기가 없어야 된다. 샵 누르고 쇼 툴팁 쓰고 한 칸 떼고 돼지 띄고 충격. 돼지 충격이 이름이 돼지 띄고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줘야 돼지 충격에 대한 쇼 툴팁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한 줄 옮겨서 엔터 치고 엔터 여기서 치면서 간격이 또 없어야 돼요. 너무 이제 그런 거를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시전 돼지 충격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장. 이제 바뀌었죠, 아이디가. 아, 여기 아이콘이. 돼지 충격도 스킬창 한번 열어보셔서 돼지 충격이 띄어쓰기가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마그마 토템 한 칸 띄고 토템이고 돼지 충격. 여기가 돼지 충격을 띄어쓰기 안 하고 하면은 인식 못 합니다. 이렇게 바뀌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정확하게 입력하려면 돼지 충격하고 저장하면 여기가 아이콘이 제대로 뜬다는 뜻입니다. 요거를 이제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가져오시면은 만약에 여기가 이제 비어 있을 때 요거를 이제 그대로 끌어다가 옮겨주시면, 단축창으로 옮겨주시면 이제 이게 돼지 충격에 대한 매크로가 되셨고요. 똑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야 되겠죠.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효과, 마우스 커서, 뭐 마우스 오버를 하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고 대괄호를 쳐주고 잠깐 띄고 여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장했을 때 정상적으로 여기가 나오죠. 그러면 정상적인 돼지 충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게 복귀하신 분들은 여기가 이제 헷갈릴 텐데 알트로 바뀐 게 타겟 이코르가 알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게 유효한데 줄여서 이제 알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뭔가 모아 보면은 소용돌이 모아서 이제 때려 보면은 이제 이게 떴죠. 돼지 충격이. 그래서 대상을 잡지 않는 상태에서 저를 스스로 타겟하는 상태에서 돼지 충격이 나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화염 충격도 제가 마우스 오버를 걸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화염 충격도 제가 지금 대상을 제 스스로 잡고 있을 때 화염 충격이 이제 나가는 거죠. 아무 대상을 안 잡을 때 화염 충격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상 타겟을 클릭을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크로를 쓰면서 이런 것들 마우스 오버나 뭐 커서 위치에 띄워줄 수 있는, 마그마 토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또는 지진 같은 경우도 마우스 오버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죠. 그 시프트 좌클릭으로 가져오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장신구 매크로를 만든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만들기를 했는데 캐릭터 창을 열어가지고 동시에 다 열어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장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여기다가 메렐다르의 종이라는 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시프트 좌클릭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지 오타를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쇼 툴팁 안 넣어도 장신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킬 창에 한번 볼게요. 스킬 창에서 마법책이 있죠. N키 들어가서 마법책 해서 이게 만약에 돼지 충격이었다 그러면은 시프트 좌클릭으로 돼지 충격 들어간다. 그리고 저장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옮겨주고 장신으로 바뀌었죠. 지금 마우스 오버를 올렸을 때 장신밖에 안 떠요.
툴팁이 안 뜨잖아요.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 위에다가 쇼 툴팁을 박아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우스 오버를 올렸을 때 즉시 대상을 진동하는 힘으로 감싸 이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쇼 툴팁을 이제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시전에서 지금 대지 충격에 대한 쇼 툴팁이 나왔는데 화염 충격에 대한 쇼 툴팁을 보여주고 싶다. 이거는 이제 뭐 스킬하고 이거하고 다르긴 한데 여러 가지 겹쳤을 때 이제 유용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화염 충격에 대한 쇼 툴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하고 화염 충격에 대한 그 툴팁하고 이제 다르게 나왔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신구들이나 이런 걸 썼을 때 어떤 거를 쇼 툴팁으로 보여줄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뉴에 있는 게 쇼 툴팁으로 보이겠죠. 지금 뭐 메릴다르 종이 쇼 툴팁 보이는데 나는 이걸 보고 싶지 않다. 대지 충격에 대한 툴팁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대지 충격에 대한 쇼 툴팁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옛날하고 달라진 게 무조건 쇼 툴팁 다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제일 첫 번째 스킬에 대한 어, 아이콘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콘이 보여지는 방식이 바뀐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여기서 아이콘이 물음표로 자동 여기 물음표로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보기가 안 좋게 돼 있었는데 요새는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이게끔 메릴다르종 아이콘이 잘 보이게끔 이렇게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삭제하도록 하고 제가 올렸던 대충 이제 바로 올려두고요. 보면 이제 좀 이따가 예제를 좀 더 보겠지만은 직업별 필수 매크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술이나 복술은 이 시전 취소라 오라 취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뭐 끊을 일도 없고, 근데 복술 같은 경우는 시전 취소가 가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라 취소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마법사가 얼방을 썼을 때, 그것도 그냥 완전히 얼어버리는 얼방 따로 있잖아요. 그거를 오라 취소를 하고 바로 다시 전투에 복귀할 수 있는. 또 거북상도 마찬가지죠. 거북상을 키면은 데미지를 줄 수가 없는데 오라 취소 바로 눌러주고 내가 무적 상태를 켰다가 바로 벗어나 주면서 다시 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오라 취소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쓸모 있는 매크로는 이제 연속 시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술사 같은 경우도 연속 시전 활용해가지고 토템을 마그마 토템 같은 것을 리셋하고 다시 마그마 토템 쓰는 그런 거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들을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예제를 좀 보면서 예제 한 10개 정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예제를 보면서 한번 어떤 이제 의미가 있고 어떤 거 있는지 좀 쉬운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수리 주력이니까 정술 위주로 말씀드리고 중간에 이제 다른 클래스도 한번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술도 이제 정술 같은 경우도 장신구를 이제 합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거의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왜냐하면 착효 장신구를 쓰고 사용료를 잘 안 쓰게 되는 것부터 일단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용 장신구가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눌러줘야 될 거고요. 안 되는 경우가 보통 많죠, 사용 장신구는.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붙이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주로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요런 이제 쿨기에다가 장신구 하나를 더 덧붙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태고 파도를 만약에 썼을 때 여기다가 이제 메렐다르 종을 붙이고 싶다. 아니면 뭐 폭풍의 정령 2.5분이니까 여기다가 메렐다와 종이 이게 2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줘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더 태고 파도는 30초밖에 안 되니까 자주 누를 수 있겠죠.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좀 더 자주 누르고 싶을 때 작은 쿨기에다가 이제 장신구를 합치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제 태고파도 시전, 태고파도 이렇게 하고 사용 메렐다르의 종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그냥 만들기 누르세요. 만들기 누르고 이름 대충 지은 다음에 여기 매크로 명령 입력란에다가 이거 만들어 놓은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편합니다.
보통 자기가 일일이 타이핑 하진 않아요. 그거는 진짜 생처음에 배울 때나 아니면은 나중에 자기가 진짜 자신 있을 때나 하는 거고, 보통 중반부에는 이렇게 남들이 올려놓은 거, 요거 매크로 좋아요 하면 이렇게 글귀를 해가지고 붙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오타를 내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럼 작동이 안 돼요. 그러면 또 헤매고 한참 동안 막 쐐기 중간에 이걸 하고 있다? 그럼 막 한참 동안 헤매겠죠. 그리고 이름도 막 차분하게 지었거든요. 태고파들 뭐라고 하지? 테파로 할까? 아니면 태고로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파 2로 할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은 이제 여유 있을 때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매크로 만드는 거는 시간을 두고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지 쐐기 중간에 막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첫 번째 예제는 장신구랑 내 스킬이랑 합치는 거, 쇼 틸트 타는 거, 띄어쓰기 잘 보고 스킬 이름 정확하게 적는 거, 그리고 장신구 이름 정확하게 띄어쓰기 포함해서 적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은 이제 정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힐이 가능한 캐릭이기 때문에 치유 파도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버를 이제 많이 씁니다. 보통 이제 힐러 같은 경우가 마우스 오버를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복술도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마우스 오버가 되게 편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주 안 쓰는 스킬이기도 합니다만 치유 파도가, 근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치유 파도를 마우스 오버를 이제 걸어놨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탱이나 힐러가 죽어가고 있는데 급한데 막 스스로 막 치유 파도 쓰고 그런 것보다 마우스 오버 파티 프레임에다가 바로 자연의 신속함 치유 파도를 넣어줄 수 있게 이렇게 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은 뭐 치유 파도를 자연의 신속함으로 다른 그 클래스에 넣어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자연의 신속함은 공격용으로 많이 정수리 쓰기 때문에 번개 화살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치유 파도 이제 독립적으로 해서 마우스 오버만 넣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요게 이제 예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복사를 하셔갖고 자기가 이제 만드셔도 되고요. 뭐 이름은 뭐 치파로 하든 치유로 하든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아까 대지 충격으로 만들긴 했는데 화염 충격도 이제 마우스 오버가 이제 필요하죠. 어느 정도는. 그건 저는 반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만듭니다. 이거를 안 만들긴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마우스 오버를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여기 명령어가 규칙에 이제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서 시전 태고파도 이런 거는 안 들어갔었는데 이게 마우스 오버가 들어갈 때는 대괄호, 그리고 알트라는 건 의미하는 게 이제 타겟 리코르거든요. 이제 복귀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겟 리코르를 이제 알트로 통일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삭제가 되고 타겟 리코르 마우스 오버에 준다라는 걸 써주고, 그다음에 대괄호를 양쪽에 입혀줍니다. 근데 이렇게 대괄호로 입혀주는 게 있고 입혀주지 않는 명령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별도로 설명드리겠고요. 타겟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괄호를 양쪽에 붙여준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띄어쓰기가 들어가고 여기도 이제 띄어쓰기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화염 충격, 공격 디버블 하나하나 발라줘야 되는데 그게 나는 클릭하기가 힘들다. 마우스 오버로 처리하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됩니다. 치유 파도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버 상태에서 요게 이제 힐이 들어가는 걸 수 있죠. 만약에 저의 프레임에다 올리면은 저한테 이제 힐이 들어갔고 여기다 올리면은 여기에 이제 힐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 타겟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요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요새는 이제 전투에 마우스 올려 시전에 있어갖고 이거를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하게 옛날 유저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신기로 들어와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 대상하고 아군 대상하고 구분해서 나가는 스킬이 몇 개가 있거든요. 보시면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놨거든요. 3번에 여기 이렇게 한 겁니다. 3번에 3-1을 보면은 신성 충격의 마우스 오버인데 헬프, 여기 심표하고 아무것도 안 띄어 있고요. 헬프가 돼 있고 또 심표하고 어, 하음이 있습니다. 하음은 이제 적대상.
해로운 대상이라는 거고, 헬프는 아군 대상한테 뭔가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괄호 안에 이제 타겟 관련된 건 대괄호 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응용을 해보면 마우스 오버, 쉼표, 헬프가 들어간다. 그래서 타겟이다. 타겟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표현이 됐고요. 신선 충격을 이제 뒤에다 붙여주고 띄어쓰기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게 이게 신충 여기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신충적이라고 표시한 게 함을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함 메시지를 명령을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쇼틀팁 신성 충격인데 마우스 오버로 함에 넣는다, 적에게 넣는다, 이걸 넣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제 아군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군 대상에 마우스 오버로 마우스 오버 만약에 매크로가 작동이 안 되면 저한테 힐이 들어오겠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여기로 들어왔죠. 제가 마우스 오버를 저한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저한테 들어왔죠. 이렇게 마우스 오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볼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걸 그대로 적대상을 잡고 해본다? 안 들어갑니다.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적대상을 잡고 싶은데 이 신충을 적대상에 들어가는 걸 함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를 대상을 잡지 않고 마우스 오버로 하면 여기에 딜이 들어갔죠. 이렇게 이제 딜이 들어가게 되는 걸로 피해량이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대상을 잡지 않고 나한테 했다, 안 들어갑니다.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고, 여기다 마우스 오버해서 신충을 힐을 넣는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신충을 낭비하지 않고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예시가 있고요. 이걸 한번 복사해서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제 설명란에 올려둘 테니까. 그 다음에 정술 관련된 것도 이제 똑같은 응용입니다. 이거는 시범을 보이진 않을 건데, 커서에다가 지진 넣는 거, 그 다음에 커서에다가 마그마 토템 넣는 거, 요것도 이제 한번 해보시도록 하면 좋고요. 연속 시전, 이게 또 정술 또 중요하죠. 그러려면 다시 정술로 돌아와서, 이것까지는 여태까지는 안 만들고 그냥 제가 손으로 마그마 토템하고 토템에서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만들면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이번에 만들어 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그마 토템을 마우스 오버 커서 위치에 올려두면서 응용을 한 거죠. 거기에 리셋을 넣어가지고 리셋 이코르 24. 그러니까 마그마 토템이 쿨타임이 24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대신 여기다 쇼틀 팁 넣지 않았습니다. 쇼틀 팁을 넣지 않는 게, 왜냐하면 토템의 기한도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템의 기한이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줬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토템의 기한은 여기 위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마그마 토템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매크로를 지금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그마 토템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요. 제목은 이제 마그로 해놨죠. 원래 있던 거는 마그마. 요렇게 이제 만약에 토템의 기한을 따로 쓸 거면은 요렇게 이제 따로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제 하려는 것처럼 요렇게 리셋 이사를 넣어가지고 24초마다 나오게끔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한번 마그마 토템을 깔고 정상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그마 토템 깔았고요. 그럼 이렇게 돼서 바로 R키를 또 눌렀는데 이게 토템의 기한이 됐고, 그 다음에 R키를 한 번 더 누르면은 마그마 토템이 됩니다. 근데 지금 쇼트 팁을 해놔서 이제 쿨타임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토템의 기한이 쿨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걸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응용해서 여러분도 작성을 해서 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술 같은 경우에는 뭐 치유의 헤일 토템, 뭐 치유의 토템, 뭐 이런 걸 넣을 수가 있겠죠. 순차적으로. 리셋을 좀 길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초단이니까 60으로 하든지 뭐 120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 시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응징의 방패, 보기로 왔을 때 보기가 스킬이, 이거는 장신구가 아니라 스킬이잖아요. 그래서 스킬과 스킬이
즉시 시전되는 스킬인데다가 굴쿨을 먹지 않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의의 방패가 속하는 건데요. 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울, 방패 올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보기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응징의 방패랑 정의의 방패를 묶어놓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의의 방패의 효과, 방어도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누르면 손이 매우 아픕니다. 그리고 바빠지죠. 근데 대신 응징의 방패랑 정의의 방패를 합쳐놓으면은 응징의 방패 누를 때마다 정방이 알아서 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줄여줄 수 있고요. 이걸 나중에 고수가 되면은 이 정방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뭐 따로따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고수는 안 할 거라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정방이 켜졌죠. 근데 제가 3번 웅방을 키면은 바로 정방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왔죠. 그리고 충망, 저 같은 경우는 충망에도 아예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자원을 쌓다가 이렇게 정방이 떴을 때 충망을 눌러도 바로 정방에 이제 버프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응방을 누르든 충망을 누르든 대신 이제 심판에는 안 걸었거든요. 일부러 심판은 이게 이제 명령어가 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크로도 이제 일종의 명령어가 있으니까 서버에 부담을 줘요. 그래가지고 너무 매크로를 장문으로 쓰거나 뭐 여러 개를 동시에 쓰거나 하면은 어떨 때는 렉이 걸리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사람들이 이게 초당 막 5번씩 누르잖아요. 이거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누르는데 그러면은 여기 매크로가 이 들어간 게 이것도 반복적으로 서버로 보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응징의 방패 한 번 누를 거를 정방하고 응방에 대한 정보가 서버로 2번씩 가는 거예요. 두 배로.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부담을 줘서 렉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레코로는 좋지 않다.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게 여기에다가 매크로를 막 5줄씩 쓰는 사람도 있어요. 시전 뭐 장신구 뭐 장신구를 뭐 10개를 막 해놓고 자기 장신구 바꿀 때마다 요거 장신구를 자동으로 켜지게끔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서버에 특히나 렉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걸 반복적으로 막 운방을 막 미친 듯이 누르잖아요. 여기 매크로가 10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느려집니다. 튕기거나 너무 과도한 메시지를 서버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 그래서 그거로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매크로는 간결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저는 기본 원칙은 간결하게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거북상의 경우에 오라 취소가 있다. 근데 저도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천상의 보호막도 오라 취소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는데 제가 무취로 해놨죠. 천상의 보호막 캔슬 오라 천상의 보호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다 영어로만 했어야 됐거든요. 한글 지원 안 돼갖고. 근데 요새는 뭐 여기도 지금 성기사로 해보죠. 성기사로 하면은 성기사는 딱히 무적 취소할 일은 없을 건데 그냥 천상의 보호막 하고 여기다가 천상의 보호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두 줄을 쓰는 이유가 또 있어요. 만약에 그냥 오라 취소 이거 하나만 하잖아요. 오라 취소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캔슬 오라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은 이게 무취죠. 무적 취소라고 해가지고 무적을 켰다가 지금 켜져 있죠. 무취를 딱 누르면은 무적이 꺼집니다. 그걸 이제 캔슬 오라의 효과인데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어떤 매크로를 보면은 여기에다가 이 순서를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오라치스를 앞에 해놓고 뒤에를 천상의 보호막으로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그럼 이거에 대한 이제 차별점하고 이제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키를 하나로 원키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무적을 이걸로 키고 싶다. 무치가 되면서 무적을 킬 수 있는 키. 그러니까 지금은 천상의 보호막이 없는 상태잖아요. 없는 상태 때문에 어차피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줄을 보면은 천상의 보호막 이게 켜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눌렀을 때 천상의 보호막이 켜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오라 취소가 적용이 돼서 오라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오라 취소 먼저 하고 시전을 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합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내가 세게를 돌 때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반복적으로 이 키를 누르게 되거든요.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무적 키고 싶다. 무적을 막 다다다다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상태로 하면 무적 켰다가 바로 꺼지게 되겠죠. 두 번 누르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컨트롤할 자신 있다. 딱 한 번만 누를 자신 있다 하면은 요걸 쓰시는 게 맞습니다. 좋기도 하고요. 그러면 천상의 보호막 켜지겠다. 그 다음에 끄고 싶을 때 한 번 다시 딱 누르면은 천상의 보호막이 꺼진다. 무적이 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 할 때 여기가 조금 스킬 창에 남기도 하고 해서 따로따로 쓴다. 초보자들은 이게 딱 인간이 스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무적을 연타를 해갖고 아 내가 이제 막 기절 상태에서 이제 무적을 지금 딱 켜야 되는데 딱 따다다다다다다다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상의 무적이 켜지겠죠. 그 다음에 무적 취소하는 건 좀 천천히 해도 돼요. 바로 안 취소해도 돼요. 천천히 여기 보면서 마우스 클릭으로 확실하다고 내가 생존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때 천상보호막을 누릅니다. 그러면서 자힐도 한 번씩 넣어주고 이러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적 취소 여유 있게 딱 마우스 클릭을 한다. 이럴 때 이제 요 캔슬 오라를 따로따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령 포함해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까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쉬운 예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예제 중에 이제 풀링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 타이머 슬래시 풀하고 한 칸 띄고 O 이렇게 했죠.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누르면은 5초 이제 풀링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거 3으로 하면은 3초. 그리고 우리가 쐐기 들어갔을 때 인사를 계속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끝났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매크로로 인사를 이제 넣어줍니다. 여기 보면 인사를 해서 인사를 올려서 인사 한번 누르면은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제 떴죠. 그 다음에 끝났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요거를 넣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보이도록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차단을 했습니다 했을 때 비난으로 이렇게 차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저 차단했어요 이런 거 넣을 수가 있겠죠. 요거 비난 3번에 이걸 올려주고 컨트롤 3번에 이제 비난을 넣는데 여기다가 대신 이거는 반복적으로 누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차단했어요. 찾아보시면은 뭐 누구누구가 차단했어요. 그거 뜰 겁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차단이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텍스트 창에 일반 창으로 차단했어요. 뜨고요. 여기 용례를 보면은 외침이 있고 파티가 있고 공격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매크로에 추가할 수 있는 것들로 대화 내용을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오해를 줄이고 명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사위백 이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주사위백을 해보면은 주사위가 이제 랜덤하게 뜹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명령어인데 매크로라기보다는 그냥 생 명령어에 가깝죠. 그리고 주사위 그냥 하면은 100에 대한 걸로 나오고 주사위 200 하면은 200으로 나온다. 그래서 주사위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명령어에 대해서. 그래서 명령어에 대한 구조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와우 매크로 기본 개념 잡기 이 시간을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와우의 이제 3대 진입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단축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애드온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뭐 위크라우는 애드온에 대한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매크로까지. 그래서 그게 이제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너무 복잡해서
짜증이 나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못할 힘들어서 포기하게 된다. 코딩에 대한 지식이 일부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타이핑하고 그것도 본인이 그런 거가 관심이 있거나 좀 재능이 있으신 모르겠는데 뭐 게임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 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와우라는 게임이 좀 방대하고 콘텐츠도 많고 한데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도 흥미를 갖고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와우를 좀 더 게임을 무슨 공부하면서 하냐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자기가 잘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게임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